오늘도 육효 풍수 예측학 요거요. 요측에 있는 겁니다. 오늘 수업했던 거 하나 이게 출해서 내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문 86이 있는데 예문 86 페이지는 여기 이제 388쪽입니다. 384쪽. 이 육효 풍수 예측학은 주로 양택 풍수에 주로 해당되는 겁니다. 주로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 자식한테, 아니면 나한테, 아니면 남편한테, 아니면 부모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육효 풍수 예측과 이 교재는 굉장히 좀 수준이 있어요. 수준이 있는 걸 아주 쉽게 잘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효 기초 지식만 조금 있다 하면은 요 개 정도만 우리가 그릴 줄 알고 개가 이해가 되면은 그냥 이거 혼자 공부하셔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설명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요즘 막 육교 풍수 예측하기 책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소문이 막 이렇게 나고 있다는 겁니다. 양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집에서 수시로 하루에 한 맹주 한 4~5씩만 이렇게 한번 이해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본인도 모르게 실력이 아마 부쩍 올라갈 겁니다. 그냥 육효는 대부분 뭐 내가 돈 벌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직장 구할 수 있습니까? 이런 단편적인 질문이 되나요? 단편적인 질문은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막 풍수점 하나를 놓고서 모든 질문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육효 풍수 예측학을 스스로 독파하고 스스로 반복해서 공부하면은 본인도 모르게 실력이 이렇게 바짝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돈 안 주고라도 책값이 48,000원입니다. 48,000원에 큰, 말 그대로 가성비 있게 큰 효과를 아마 여러분들 누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봐볼게요. 자, 이게 을류년 임오월 신묘일에 점을 쳤습니다. 여기 이제 오미가 공망이고요. 자, 풍산점에서 지상계물이 바뀌었고, 질문이 여자가 주택풍수를 문의하였다라고. 내가 그 주택풍수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점을 쳤는데 걔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걔가 이렇게. 예. 딱 보면 먼저 항상 넘을 때 우리가 풍수점을 물어보면은 중심을 딱 잡으라 그랬죠. 내가 살고 있는 풍수점을 보면은 첫 번째 뭘 보라 그랬어? 첫 번째 이 부모효의 동태를 보라 그랬죠. 부모효. 내가 살고 있는 집은 기본적으로 부모를 나타내게 부모효를 중심으로 보고, 그 다음에 택효. 택효는 이효죠. 택효. 이 이효는 내 주택을 나타내. 내가 살고 이 주택 택효는 내 주택을 나타내죠. 자,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우리 사주를 보면은 혼인을 물어보면은 일지는 내 배우자 궁이고, 일지는 배우자 궁이고 그 밖에 연월 시에 배우자 성이 있으면은 그 성과 궁의 관계를 본다 그랬죠. 이거는 여기서는 택효는 내 집을 대표하는 궁이고, 이거는 집을 대표하는 부모 성이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부모 택효의 동태를 보고, 세 번째 세의 동태요. 세는 나의 또 거주지를 나타내거든. 이 세 개를 놓고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좋으냐 나쁘냐라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펴봅니다. 되고, 그래서 마침 물었어. 기본적으로 부모효를 찾으니까 부모효가 여기 이호에도 있고 여기에서 오효에도 있죠. 오효. 그럼 두 개 다 살펴보는 핵심적으로 동효를 먼저, 동효를 중심적으로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그럼 택효에, 요거는 또 택효에 부모가 이렇게 앉았네. 자, 그래서 부모 집. 그러면 세는 현재 나의 거주하는 거주지를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택효와 부모와 택효와 셔의 요 상관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게 서로 상생관계가 좋지. 이게 서로 막 충하고 극한 관계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기본적으로 안 좋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때요? 그래서 항상 발동환준을 중심 부모화가 발동됐는데 이 화가 굉장히 힘이 왕성하죠. 이게 뭘 사실합으로 내 세를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나를 극하는 관계잖아요. 또 태교의 부모와도 나를 극하는 관계지. 그래서 이거는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어떠냐라고 물으면은 자, 이 집의 풍수는 굉장히 매우 좋지 않다. 좋지 않다. 빨리 될 수 있으면 빨리 이사 가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 말은 부모효와 태교와 셔의 관계, 서로 상호 관계를 봐서 판단하는 거. 자, 부모효가 내 셔인 내 거주지를 그걸 하고 있는 관계죠. 그래서 이 집은 풍수가 좋지 않다. 그거 이해됐죠? 그럼 이 결론, 아이의 출산은. 그러면 내가 내 아이를 잘 출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죠. 그럼 아이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우리가 육친이 자손을 아이로 부르잖아. 그럼 자손이 어디 있어? 마침 자손이 놓는데 쇠가 앉아 지시했네. 자손 신금이 어떻게? 화의 극을 받고 있잖아. 왕한 화의 극을 받고 있고. 그래서 애 놓기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애 놓는 게 쉽지 않다라고. 쉽지 않다. 그러면서 애를 못 놓는 원인이 볼 때 또 우리가 요 사면은 기본적으로 여자가 질문했죠. 여자의 자궁을 나타내죠. 자궁을 나타내니 화극금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자궁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 중요한 거는 이 부모 사화가 이게 구진에 앉아 있는 게 이게 사신합으로 날 극하는 거잖아. 이 구진은 우리가 이게 암덩어리가 되고 이게 근종을 나타내죠. 이게 구진은 이게 혹을 나타낸다. 혹. 그래서 나하고 사신합에 이 혹이 나한테 와서 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그럼 이게 아이 출산 쉽지 않다. 왜? 자식을 나타내는 자손 신금이 화의 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쉬워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질병의 문제를 볼 때 가장 핵심은 발동한 요가 묘는 사화를 생하고 사화는 이걸 극하는 관계잖아. 그럼 여기에 대한 질병, 사묘는 기본적으로 자궁이 나타내죠. 그게 신금의 화가 사신합을 해서 구진에 앉아 사화가 와서 합극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궁 근종이 있다라고. 자, 또 하나.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주택풍수를 물었는데, 자, 그러면 주택풍수가 기본적으로 이 집의 풍수가 안 좋게 됐잖아요. 왜, 언제 안 좋아지냐라고 했대요. 그 원인이 뭐냐라고 해서 언제 안 좋아지냐라고 했대요. 어느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합이 있으면은 이 충이 연기를, 합이 있으면 충이 연기라고 그랬죠. 충이 연기라고 했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원고에 발동한 요가 사실 합을 하고 있죠. 요럴 때 이제 충원년은 해년 아니면은 인년이 내가 충을 하잖아.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군인이라는 것은 구진은 공사를 하면 했어요. 구진은 토를 나타내죠. 이게 토가 이게 불룩 쏟았다는 것은 공사를 하면 나타낸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 2004년에 집수리를 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2004년에. 자, 예? 합은 충격이 되고 2004년은 기본적으로 봐봐요. 집수리한 거 보면 내가 다시 한번 볼게요. 2004년이 맞지? 2004년이 이렇게 자 유격이 이제 갑신이란 말이야. 갑신이야. 그거는 자 여기서 자 우리가 우리 응기를 볼 때 충이 있으면 합이 오면 응기라 그랬죠. 충이 있으면 합이 오는 거니. 또 합이 있으면은 충이 오면 응기라 그랬죠. 이 말은 여기서 합이 있는데 충이 와도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동효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부모 사화가 이게 동했잖아. 그럼 이때 신년이 왔을 때 신년이 오면 합을 하면은 이게 또 발동돼서 움직인다는 거지. 그러면 신년에 이 집을 수리했다라고 이렇게 됩니다. 신년에 수리했다. 이게 명과 응기 자주 나옵니다. 합은 충이 연기, 충은 합이 연기. 여기서 사화가 발동했기 때문에 신이 오면 사실 합을 하잖아. 그래서 갑신년에 집수를 했다라고 이렇게 갑신년에 집수를 했다라고 그거 보고 됐죠. 또 그 다음에 이 집이 어때요? 이 집에 누구와 같이 살까요? 라고 물으면 집이 내 혼자 살까요? 아니면 남편과 살까요? 아니면 그지? 집에 어디 시어머니와 같이 살까요? 아니면 부모와 같이 살까요? 라고 물으면은 자 이게 부모가 기본적으로 부모는 나의 집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뭐가? 간기 묘목이 생하잖아. 간기 묘목이 생하죠. 여기서 이제 시험 관계를 보면
응은 남편이 되는 남편이 되고 여기서 간기 묘목은 남편이죠. 남편. 그지? 그럼 요 응은 이제 기본적으로 남편을 상징하기도 하죠. 거기에 이게 이제 육효에 앉아요. 육효에 상효에 앉았거든. 그러면 남편 위에 더 위에 뛰어 그러면 남편의 뭐 시아버지라든지 시어머니라든지 그런 상이라는 거지. 그게 묘가 사화를 생하고 사신합을 하는 요 관계잖아. 그럼 이거는 내가 위에 부모와 같이 산다. 부모와 같이 산다. 예? 이거는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같이 사는 그런 행태라는 거지. 그거. 자, 그래서 배우자의 부모와 같이 거주한다라고 보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부친이, 자, 부친이 조기사마했다. 부친이 조기사마. 그거 하면 부친이 조기사마. 자, 우리가 부친을 얘기할 때, 자, 뭐 부모를 기본적으로 나의 부모를 우리가 부모를 부친으로 보죠. 여기서 우리가 이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부모가 이 계에서 부모가 오효의 부모 사화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효의 부모 오화가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양을 나타내고, 요거는 음을 나타내는 거죠. 요거는 양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부모를 볼 때는 오효의 부모 사화는 또 가장자리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걸 아버지, 부친, 이효의 부모 오화를 엄마, 모친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친은 해두곡을 받고 있잖아요. 해두곡을 받고 있죠. 그래서 부친은 조기사망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기사망. 그런데 부모 오화는 모친은 기본적으로 그냥 이게 발동하지 않았고, 특별하게 이게 기본적으로 약하게 보이지는 않죠. 단지 현무가 앉았다는 것은 조금 막 풍습병 정도, 요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부친사망은 오효의 사화를 아버지로 봐서, 부친으로 봐서 해두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친이 조기사망했다고 요거 이해되죠. 자, 그러면 모친이 허리와 다리에 풍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 이호의 자리에는 허리를 나타내고 기본적으로 다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이제 현무가 이렇게 앉아 있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그런 상이 있다라고. 자, 그게 이것들이 이제 다 부모와 입장에서 발동한 요가 화한 것이 서로 이렇게 서로 이제 극하는 그런 관계죠. 그래서 부모 오화가 이때 5월이 있고 묘월이 있어. 이 기본적으로 이게 왕해 보이지만 현무가 앉아 있고 발동한 요의 이 동효가 와서 그걸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 모친도 그렇게 허리와 다리 이렇게 풍습이 있다라고. 그럼 다시 8번째 집안에 불상은 있다. 그럼 이 집안에는 자, 신을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집안에 불상을 모시고 있다. 그거 한번 이해해봐요. 왜 여기에 불상을 모시고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광기를 기본적으로 불상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육효야, 상효야. 상효도 기본적으로 요 신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 그게 행제 미에, 묘는 미에 임묘되는 거잖아요. 임묘됐다는 거는 이 미는 불상을 이게 모셔놓은 그런 거라. 불상을 모셔놓은 그런 공간을 나타냅니다. 공간을. 그게 어떻게 자신이 새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 있잖아. 예? 이 가까운 거리. 그래서 이 집에는 불상을 안에 모셔놓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불상이 또 잠시 거주한다. 이게 여기 이제 또 이 잠시 이 사람 항상 뭐 어디 가면 오래 거주 못한다는 거지. 집을 자주 옮긴다는 거. 그거는 발동하는 이 부모가 해두곡을 받고 있죠. 해두곡. 그러니까 오래 못 있는다는 거예요. 해두곡을 받고 있고 해묘미의 사화는 또 역마도 돼요. 역마. 해두곡과 역마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집을 자주 옮겨 다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자, 이거. 그다음에 또 이 집은 또 햇볕이 부족하다라고. 여기서 도로는 오효를 기본적으로 오효를 도로로 보죠. 여기에 역마가 앉아 있기 때문에 도로로 본다라고. 그럼 이 집에 햇빛이 많이 들어올까요? 라고 물으면은 햇빛이. 그럼 택효를 우리가 요 집으로 보죠. 택효의 현무는 어두운 곳이죠. 결정적인 거는 이 오화가 부모 오화가 공망이라는 거지. 그럼 택효의 내 집에
햇빛 공만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내 집에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 질문 여자가 주택 풍수를 물어봤는데 이 점기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8가지, 9가지, 10가지의 모든 상황을 다 읽어낼 수 있다는 거지. 예?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살펴서 잡아낼 수 있어. 이렇게 좀 수준 높게 우리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실력이 늘겠죠. 그래서 그것도 얘기하지만 이 책만 그냥 반복해서 여러 번 읽으면 그야말로 육추의 도사가 된다라고. 예? 책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또 그저께 확실하게 이제 중국 왕웅성 쌤하고 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주로 이제 카톡을 중국 위챗죠. 위챗으로 서로 이제 소통하면서 이제 혼인 애착학하고 혼인 애착학, 초학 6교, 기초 6교 두 개의 판권을 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혼인 예측학하고 아마 올해 좀 내가 서둘면 올해는 아마 혼인 예측학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쯤에는 기초 6교도 아마 출간해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아마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그 육교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책이 육교 경제 예측학이라고 되어 있죠. 이 책은 출간된 지가 한 2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 중국의 왕웅성 선생이 쓴 책입니다. 왕웅성 선생은 세계적인 육교 대가로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동양권에서는 절대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신 분입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왕웅성 선생을 아마 신으로 이렇게 신격화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또 이 왕웅성 선생은 많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육의 대가뿐만 아니라 육교에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높은 경지에 올라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렇게 이제 육교 경제학도 출간하고 또 육교 풍수 예측학도 출간하고 또 육교 축일비용 하해 비전도 제가 아마 출간했습니다. 육교 경제 예측학은 우리 경제에 대한 모든 것을 망라해 놨습니다. 아마 책을 여러분이 구입해서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 선물, 부동산, 또 가게, 내가 사업을 하면 되겠냐, 또 직장 직원들 어떻게 뽑을지. 하여튼 우리 21세기에서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제 상황을 총망라해냈다 봅니다. 그래서 책 페이지 수도 655페이지가량이 되잖아요. 이 책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공부하시면은 아마 육교 경제에 대해서는 아마 두려울 것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쉽게 잘 돼 있어요. 육교는 육교 개만 쉬울 줄 알면은 명리를 조금 하신 분들은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참고로 여러분 보시고 인터넷 및 대형 서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신국판으로 655쪽입니다. 가격은 정가는 원래 48,000원인데 10% 할인하니까 43,200원에 아마 서점에서 아마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 혹시라도 인터넷이나 대형 서점에서 구할 수 없을 때는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바로 택배로 제가 붙여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직접 주문하면은 제가 택배비는 제가 무료로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육교 경제 예측학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다음에 육교 풍수 예측학. 풍수 예측학은 풍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망라해놨습니다. 이 양택이죠, 양택.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의 기둥이라든지 또 내가 이사를 갈 때 새로 이사 들어간 집이 나한테 기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내가 이 집을 사면은 돈이 되겠니 안 되겠니 또 내 집이 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여튼 풍수에 대한 모든 것을 망라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또 풍수 이론도 아주 쉽게 설명을 해놨어요.
아마 이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야, 참 책 잘 만들었다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무릎을 아마 치실 겁니다. 이 사례도 양떼 풍수의 사례도 아마 100한 40개 정도 될 거예요. 또 음택, 또 이제 그 상업 풍수. 내가 가게를 얻으면 돈이 되겠냐 안 되겠냐 그런 거. 상업 풍수에 대해서도 설명과 이론과 설명을 설명해 놨고요. 사례도 풍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은 아마 43,200원 10% 할인 가격입니다. 이것도 인터넷 대행 서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책이 절판되거나 또 직접 저자한테 직접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인도 받고 싶다 하면은 저한테 직접 주문하셔도 됩니다. 풍수의 책각 여러분 꼭 아마 사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아마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육교 축일비용 화해 비전이라고 되어 있죠. 축일비용 화해 비전은 우리가 육교 점을 쳤어요. 근데 걔가 잘 안 나왔어.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거지. 그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점을 쳤는데 내 자식이 건강이 매우 안 좋아. 그러면 그 안 좋다는 걸 끝날 것인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냐.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풍수점을 쳤는데 내 자식이 건강이 안 좋아. 그럼 이걸 잘 해결하는 방법. 그럼 풍수에 안 좋은 그 집의 풍수가 어떻게 동쪽이 안 좋은지 서쪽이 안 좋은지 안에 그러면 또 그 집의 풍수 안에 무슨 흉한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좋게 해결할 수 있는 그 원리를 설명해놨던 거예요. 근데 이 육교 축일비용 화해 비전은 이전에 책이 출간되기 전에는 암암리에 이 자료가 비싸게는 500만 원 이렇게 팔려 나갔던 그 자료입니다. 그걸 제가 왕웅성 선생이 직접 한국에 오셔서 강의할 때 그걸 내가 판권을 계약을 해서 이제 출간하게 됐습니다. 이게 매우 좋습니다. 또 이 맹리 공부한 사람들한테도 아주 안 좋거나 그러면은 그 안 좋은 걸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넘어갈 것인지 그걸 해결해서 치유할 것인지 그 치유의 원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꼭 여러분 그래서 이 책도 그야말로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초판은 다 팔리고 지금 2판째 지금 나가 2판도 거의 다 아마 팔리는 추세입니다. 이게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인터넷 대행 서점에 판매하고 있고요. 양장판으로 350쪽입니다. 원래 가격은 아마 47,000원인데 10% 할인하니까 42,300원에 아마 팔리고 있을 겁니다. 직접 저한테 구입하고 싶거나 사인까지 받고 싶은 분은 직접 저한테 구입하셔도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육교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